아시아의 해상 교류를 중심으로 해상 시크로드와 문명의 교류 강희정 역금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년 타클라마칸 사막을 통과하는 서형 루트와 초원을 통과하는 스텝 로드 외에 바다를 통하는 해상 실크로드가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이집트, 로마, 아라비아 반도, 인도를 지나 말레이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 남동해안,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백길이다. 이 백길로 다양한 물건이 오갔는데 대표적인 것이 향로와 도자기다. 해상 실크로드는 비단보다는 무거운 것들을 교역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통해 항해술과 선박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난파선에서 중국의 고급 도자기들이 대거 인양되었는데 그 배는 아랍의 다우선으로 무려 4만 점의 도자기를 싣고 있었다. 해상 실크로드는 기원전부터 존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이후 이슬람 상인들이 해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다. 그러다 15세기 명나라 환관이던 정화의 7차례에 걸친 원정을 통해 그 길이 대부분 완성되었다. 15세기 후반에는 서부 유럽이 주도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 루트에 진입했다. 이때부터 전 세계를 잇는 서구 중심의 항로가 개척되면서 해상 실크로드는 그 노선의 일부로 취급받았다. 고대의 바닷길이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원시적인 선박으로만 건너 다녔던 것은 아니다. 상당한 인원이 대규모 선단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바다를 통해 빈번히 교류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인양된 해저 보물선이나 유물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다. 서역과의 교류는 원래 초원길과 사막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다 안사이난을 전후로 토본이 서역을 점령하자 중국은 바다를 이용하여 교역을 지속하게 되었다. 몽고가 다시 실크로드를 열 때까지는 바닷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해상 실크로드에 속해 있던 나라들은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공 형식으로 무역을 진행했는데 서로 부족한 물자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이문이 남게 되어 자연스레 교역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송대에는 아랍의 배들이 광저우와 취안저우 등 중국 남부의 항구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로 인해 그 일대는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 대항해 시대 가장 활발했던 교역지로는 물라카를 꼽을 수 있다. 이곳은 명나라 정화의 원정에 힘입어 활성화된 항구 도시로 중국의 비단, 도자기, 향신료를 아랍과 서방에 공급하고 서방의 은과 향신료, 인도의 면직물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들여오는 중요한 창구였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에 점령되었다가 이를 이어받은 네덜란드가 자카르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물라카는 차츰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 영국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곳에 남았던 중국 상인들은 현지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이들의 자손을 페라나칸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화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페라나칸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말레이를 합친 퓨전 음식이 그 예이다.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우리가 오직 중국을 통해서만 교역을 했는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와 직접 교역도 했는지의 여부이다. 지금껏 우리는 페르시아와 인도 등지의 물건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중국의 주요 항구였던 광저우, 취안저우, 양저우 등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묘지와 신안, 태안, 마도의 난파선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오로지 중국을 통해서만 서역의 물건을 받았다고 믿기는 어렵다. 권호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선조들이 부장품에서 나온 유리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왔음을 입증했다. 납, 발음계 유리, 포타시 계통의 유리, 소다 유리 등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졌는데 동시대 우리 부장품에서도 다수 발견된다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의 직접 교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의 불교 물품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왔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불교 예식에 쓰이는 향은 원산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모두 수입했는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유적에서도 흔히 보인다. 일본 천황이 도다이지에 헌납한 보물창고인 쇼슈인에 있는 것들을 분석했더니 모두 동남아시아산 향목이었다. 향과 향목은 불교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왕족이나 소수 귀족층만 사용하던 값비싼 물건이었다. 따라서 향의 유입과 수요의 증대는 불교의 대중화, 의례의 증가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렇듯 이 책은 해상 실크로드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어 한반도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역설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만 서역의 문물을 접하지 않고 때론 직접 교역도 했으리라는 가능성을 열어 더욱 의미가 있다.